제발 당신 수준에 맞는 곳에서 식사하세요. 돈이 많으시면 그 돈에 맞는 품격을 갖추셔야죠. 제발 그 돈 들고 수준에 맞는 데서 드세요. 5만 원권 돈다발이 바닥에 흩뿌려진 채 73세의 노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호텔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어깨를 밀쳐집니다. 여러분, 만약 길거리에서 이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면 혹은 만약 저 노인이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의 결말, 그리고 저 오만한 매니저의 통쾌한 참교육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노인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더 감동적이고 속 시원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초겨울의 칼바람이었습니다. 73세의 이강진 회장은 날고해진 외투의 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그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핥히었고 그는 저절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천지관의 거대하고 화려한 정문, 그 정문 앞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주웠었는지 모를 까슬까슬한 가발은 두피를 간지럽혔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문지른 검쟁이 평생의 고생이 담긴 주름진 뺨을 더럽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퀴퀴한 곰팡내와 지린내가 뒤섞인 외투. 그 모습은 천지간의 창업주 이강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노숙자였습니다. 이강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아, 내가 정말 이 아비가 피와 땀으로 세운 이곳을 그리 만들었단 말이냐. 대체 어쩌다가. 이 모든 것은 정확히 한 달 전 그가 평생의 동반자처럼 여겼던 옛 동료 부사장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 아들 민수에게 경영을 맡기고 시골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던 그에게 그 전화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천지관이 회장님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수 사장이 실적과 효율만 외치다가 호텔의 근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 그게 무슨 말인가? 민수가 뭘 어쨌다고? 1층 메인 레스토랑 더 임페리얼을 맡은 박동훈이라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민수 사장이 오직 실적과 VIP 유치만을 조건으로 그 자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수준과 격을 따지며 돈 없는 손님을 짐승처럼 내쫓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의 천지관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기고 이강진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천지관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그 역시 시장 바닥에서 뜨거운 김을 뿜어가며 국밥을 팔던 청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어린 아들 민수를 업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에게 근처 식당 주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꺼 냄새나게. 재수 없으니까 저리 안 가. 더러운 국밥 냄새 풍기지 말고 썩 꺼지라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품에 안긴 아들 민수가 아비의 서러움도 모르고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그는 그날 빗속에서 처절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래, 내 언젠가 돈이 있든 없든 행색이 남루하든 화려하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왕처럼 따뜻한 밥 한 끼,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리라. 그렇게
그의 피와 땀 그리고 그날의 서러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천지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모신다. 그것이 이강진 회장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비의 빗물 젖은 뺨을 만지던 아들 민수가 그 정신을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내다버리고 있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넘어섰다며 자신만만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아비가 가장 경멸했던 수준과 격을 따지며 40년 전 그 자신들을 내쫓았던 식당 주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훈, 그 자가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내 아들, 민수, 내 놈이 문제인 것이냐? 보고서 속의 아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박동훈이라는 매니저가 아들을 그리 만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가 아닌 아들의 진짜 눈빛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동훈이라는 자의 진짜 수준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숨기고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쫓겨났던 그 냄새나는 노숙자가 되어 천지간의 문을 두드리기로 말입니다. 그는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 일부러 흙을 묻힌 낡은 지갑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 안에는 이 호텔의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먹고도 남을 만큼의 빳빳한 5만 원권 현금이 두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는 자의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외형이 남루한 자가 과연 손님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아비의 처절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낡은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는 천지간의 거대하고 육중한 황금빛 회전문을 향해 무겁고 더러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퀴퀴한 그의 외투 냄새와 부딪혔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백합 향기, 그가 직접 고른 향이었습니다. 저 멀리 그가 아끼던 100년 된 스타인웨이 피아노에서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의 남루한 행색은 모든 이들의 경멸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벨 데스크의 직원들은 그에게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대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보안팀에 연락할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화려한 차림의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의 그 멸시, 그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천지관의 한복판에서 똑같이, 아니, 더 잔인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층 파인다이닝 더 임페리얼의 입구. 그곳을 철옹성처럼 지키고 서 있던 한 남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포마드를 한 남자. 칼같이 다려진 최고급 양복에 총괄 매니저 박동훈이라는 번쩍이는 황금색 명찰을 단 자가 이강진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박동훈 매니저의 입은 아주 찰나의 순간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온 바퀴벌레를 본 듯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혐오감을 감추지 않은 채 이강진 회장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이강진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이탈리아제 최고급 수제 구두굽 소리가
이강진 회장의 심장 소리처럼 차가운 대리석 로비 바닥을 긴장감 있게 울렸습니다. 박동훈 매니저는 정확히 이강진 회장의 새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강진 회장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에서 아래로 헝클어진 가발, 검댕이 묻은 뺨,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외투, 그리고 흙이 묻은 신발 끝까지 마치 오염물을 감정이라도 하듯 10초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 1g의 온기도 직업적인 친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이런 것이 감히 내 신성한 구역에 발을 들였는가 하는 차갑고 날카로운 혐오감뿐이었습니다. 박동훈은 가식적으로 입만 웃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님이라는 단어조차 아깝다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그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이강진 회장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박 매니저의 오만한 얼굴 대신 그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더 임페리얼의 따뜻한 내부, 자신이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붉은 벽돌의 거대한 벽난로, 그 안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정겹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자신의 손녀 같은 어린아이가 하얀 접시에 담긴 딸기 케이크를 먹으며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각 구운 고소한 빵 냄새와 진한 에스프레소의 커피 향이 이강진 회장의 코끝을 아련하게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강진 회장 자신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저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4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날처럼 이강진 회장은 박 매니저의 차가운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날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수프 한 그릇만 먹고 싶소. 돈은 있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동훈 매니저의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동훈은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돈. 박동훈은 이강진의 행색을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같은 분이 돈이 있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박 매니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없도록 이강진 회장의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여긴 수준이 맞는 분들만 오시는 곳입니다. 박동훈은 비웃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저쪽 남문시장에 가면 5,000원짜리 뜨끈한 국밥 많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구정물 냄새 풍기면서 우리 호텔의 격을 떨어뜨리시는 겁니까? 수준, 구정물 냄새, 격을 떨어뜨린다. 이강진 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아들 민수를 업고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 냄새나게 재수 없으니까 저리 안 가. 그 말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이 피땀으로 세운 이 천지관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직원이 뱉은 수준과 격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지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자의 수준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손님이요, 손님. 내가 내 돈 내고 밥 한 끼 먹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막는단 말이오? 이강진 회장은 자신의 명분을 증명이라도 하듯 떨리는 손으로 낡은 외투의 안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가 흙 묻은 낡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박동훈 매니저가 마치 전염병균이라도 닿을세라 소리를 지르며 이강진 회장의 손목을 거칠게 손등으로 내리쳤습니다. 박동훈은 경악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 만지지 마세요. 더럽게. 어디 감히 그 손으로 우리 호텔 기물에 손대려 하십니까? 냄새 맨다고. 이강진 회장이 꺼내려던 낡은 지갑이 그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갑이 열리며 그 안에 있던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마치 주인을 잃은 낙엽처럼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로비에 잔잔했던 클래식 피아노 소리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모든 손님들이 이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 그를 경멸하며 서 있는 매니저, 그리고 그들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수십 장의 5만 원권. 이강진 회장은 자신의 손목을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돈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평생을 박동훈 매니저는 바닥에 흩뿌려진 돈다발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실적을 위한 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불청객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박동훈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변에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있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어떡합니까? 어르신. 돈을 바닥에 뿌리면서 난동을 부리시다니. 이러시면 저희가 무서워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쳐서 떨어뜨린 돈을 이강진 회장이 난동을 부리며 뿌린 것으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조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내가 내 손을 쳤지 않느냐? 박동훈은 이강진의 말을 무시하며 경멸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시면 그 돈에 맞는 품격을 갖추셔야죠. 좋은 말로 할 때 저 바닥에 떨어진 돈이나 주워서 썩 나가세요. 제발 그 돈 들고 수준에 맞는 데서 드세요. 수준. 그 한마디가 이강진 회장의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박 매니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이번에는 손가락 끝으로 이강진 회장의 낡은 외투 어깨를 벌레를 밀어내듯 경멸스럽게 툭 밀어냈습니다. 당장 꺼지시라고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거나 경찰 부르기 전에. 박동훈은 무전기를 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경비팀. 여기 로비로. 박동훈 매니저가 무전기를 입에 대고 경비팀을 부르려던 이강진 회장이 그 모욕적인 손길에 힘없이 두어 걸음 뒤로 밀려나던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가 에어컨 바람에 스산하게 굴러다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박 매니저. 수고 많으십니다. 정문 회전문을 통해 VIP 고객을 막 배웅하고 돌아서던 반짝이는 구두, 칼같이 다려진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신의 아들, 천지간의 현 사장, 이민수가
이 모든 광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동훈 매니저의 교활한 눈빛, 이강진 회장의 절망 어린 눈빛,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는 아들 이민수의 차가운 눈빛. 세 사람의 시선이 로비 한복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마주쳤습니다. 또각, 또각, 로비의 소란을 뚫고 차갑고 단단한 구두굽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아들, 천지간의 현 사장, 이민수 39세였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그 순간 자신이 냄새나는 노숙자 변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우고 모든 것을 물려준 아들이 저기 서 있었습니다. 이강진 회장의 떨리던 몸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이탈리아에서 맞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그의 어깨를 더욱 넓고 든든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민수야. 이 지독하게 모욕적인 순간에 아비는 아들의 늠름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잠시 풀렸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민수가 왔으니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날 것이다. 내 아들은 저 천박한 매니저와는 다를 것이다. 아무리 내가 이런 행색이라도 아비의 눈을, 아비의 목소리를. 인수, 아니 저기 이강진 회장이 아들을 향해 바닥에 떨어진 돈보다 더 처참한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찰나, 박동훈 매니저가 이민수 사장보다 한 발 앞서 마치 방패처럼 이 사장의 시야를 교묘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교활하고 재빠른 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박동훈은 방금 전의 경멸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충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런 누추하고 불미스러운 꼴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VIP 고객님 가시는 길에 이런 일이. 이민수 사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박 매니저 바닥에 흩어진 5만 원권 돈다발,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인 더러운 노숙자를 천천히 가리고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미간이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이민수는 낮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박 매니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박동훈 매니저는 이 위기가 자신을 증명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민수 사장에게만 들릴 정도로, 하지만 이강진 회장에게는 모욕이 될 만큼 정확하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서 평소에 그토록 강조하신 저희 호텔의 격을 지키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손님. 아니, 이분이 아까부터 레스토랑 입구에서 술에 취하신 건지 수프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술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매니저는 이 사장이 노숙자의 쉰 목소리보다 총괄 매니저인 자신의 세련된 보고를 믿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박동훈은 결정적인 거짓말을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돈이 많다며 이 돈을 바닥에 뿌리시면서 직원에게 손찌검까지 하려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이런 난동을. 사장님. 저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5만 원권 지폐. 박 매니저
자신이 쳐서 떨어뜨린 그 돈은 이제 완벽하게 이강진 회장의 난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모욕감과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저 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민수야! 아니! 사장님! 저 자가! 내 손을 쳤어! 저 자가! 나를 수준 운운하며 짐승처럼! 이강진 회장이 절박하게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이민수 사장의 차갑고 냉철한 시선이 드디어 아버지의 얼굴에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알아보겠지. 아무리 분장을 했어도, 아무리 늙고 남루해도 40년을 너를 키운 애비의 눈을 알아보겠지. 하지만 이민수 사장의 눈동자는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비의 주름진 눈가에 서린 서러움이 아닌 헝클어진 더러운 가발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절박한 입술이 아닌 낡은 외투깃에 묻은 검댕에 머물렀습니다. 대체 아들에게 아비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호텔 로비에 떨어진 오점을,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오염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총괄 매니저 박동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불쾌감은 사라지고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냉철한 경영인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매니저. 박동훈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사장님. VIP 고객님들 동선에 이런 게 노출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 텐데. 이런 게 이강진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런 게라고 불렀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자신의 비싼 구두코로 툭 쳤습니다. 마치 길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라는 듯이 이민수는 박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 매니저. 앞으로도 우리 호텔 격에 맞게 알아서 시끄럽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 깔끔하게 처리해. 그 두 마디가 이강진 회장의 머릿속을 거대한 쇠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순간 화려했던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이 눈앞에서 하얗게 바래는 것 같았습니다. 벽난로의 불빛도 피아노의 선율도 모든 것이 소리를 잃고 색을 잃었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아들을 업고 썩 꺼지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보다 지금 이 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처참하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멸시 속에서도 품에 안긴 아들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 아비의 가슴에 철이라는 이름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강진은 무너지듯 혼자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찌 이민수 사장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캐시미어 코트에 혹시라도 냄새나 먼지라도 묻었을까 가볍게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도 그 돈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힌 아버지의 마음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또각 반짝이는 구두 소리를 로비에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강진 회장이 기억하던 아들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천지관을 차가운 실적이라는 숫자로 집어삼킨 낯설고 무서운 괴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엘리베이터의 황금빛 문 뒤로 완전히 사라지자 박동훈 매니저는 그제야 숨기고 있던 승리자의 미소를 이강진 회장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이민수 사장이 처리하라며 두드렸던 자신의 어깨를 아주 자랑스럽게 툭툭 털어냈습니다. 박동훈은 비웃으며 승자의 여유로움으로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어르신? 우리 사장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하랍니다. 아, 경비팀! 여기 1층 로비! 여기 정신 나간 불청객 한 분! 아니, 쓰레기 한 점 있으니까 당장 정문 말고 직원들 다니는 후문 쪽으로 버려드리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육중한 경비원 2명이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이강진 회장의 양팔을 짐승을 끌고 가듯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천지관에서 쓰레기가 되어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더 이상 천지관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동훈 매니저의 입에서 나온 대로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육중한 경비원 2명은 그에게 한마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강진 회장의 양팔을 짐승의 것인 양거칠고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아! 거친 손길에 낡은 외투가 어깨선에서 우두둑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발이 그가 평생을 닦아온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서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정문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동훈 매니저의 배려였습니다. 수준 높은 VIP 고객의 눈에 이 더러운 쓰레기가 띄어서는 안 되니까요. 찰컥, 쿵. 그들은 화려한 로비를 지나 직원들만 다니는 어둡고 축축한 후문 복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즐비한 차가운 뒷골목. 그 시멘트 바닥 위로 이강진 회장을 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콜록, 콜록. 이강진 회장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참하게 엎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거친 바닥에 쓸려 불에 댄 듯 쓰라렸습니다. 어르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데가 아니야.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때는 경찰서로 버려드릴 테니 그렇게 하쇼. 철컹. 육중한 철문이 감옥처럼 닫혔습니다. 화려했던 천지간의 음악 소리도 따뜻했던 백합 향기도 모두 저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강진 회장의 코끝에는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자신의 신세보다 더 처량한 시궁지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엎어진 채 고개만 돌려 자신이 세운 천지관의 거대하고 차가운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는 자신의 아들 민수가 깔끔하게 처리됐다는 보고를 받고 있겠지요. 민수야, 민수야, 이 아비가 내게 처리해야 할 쓰레기였더냐? 내가 어찌 나에게. 대체 40년의 세월이 부자의 정이 어떻게 이토록 차갑게 처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강진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검댕이 묻은 뺨을 타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울었던 그날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고개를 들 힘도 없어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방금 닫혔던 육중한 철문이 손가락 한 뼘만큼 조심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앳되어 보이는 막내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로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 막내였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이거, 일단, 그 젊은 직원은 방 매니저나 경비원들이 무서운 듯 주변을 황급히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이강진 회장 곁으로 잽싸게 툭 던져놓고는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자, 잠깐. 이강진 회장의 목소리에 젊은 직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울먹이는 얼굴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막내 직원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 매니저님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서서. 이강진 회장은 그 종이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빵 냄새가 역한 쓰레기 냄새를 뚫고 피어올랐습니다. 방금 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수프였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몰래 훔쳐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가? 자네 이러다 박 매니저한테. 저도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지가 경비원이라시다가 어르신처럼 쫓겨난 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기익, 쿵. 젊은 직원은 그 말만 남기고 공포에 질려 다시 철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그 따뜻한 종이 가방을 마치 평생의 희망이라도 되는 듯 부들부들 떨며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아직 전부 썩은 것은 아니었구나. 내 천지간의 정신이 저렇게 살아있었구나. 같은 시각, 천지간의 가장 높은 층, 모든 것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장 이민수의 집무실. 이민수 사장은 방금 전 박동훈 매니저가 올린 최종 보고서를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불청객 소란건 VIP 고객 동선 보호 위에 즉시 처리 완료. 로비 상황 정상화. 완벽한 보고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깔끔한 처리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결제 서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손에 쥔 수백만 원짜리 만년필이 자꾸만 손에서 헛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 거지? 그의 귓가에 자꾸만 아까 그 노숙자의 쉰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저자가 내 손을 쳤소. 이민수는 혼잣말로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러운 잡념 따위. 그가 잡념을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논리적인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잠깐, 박 매니저의 보고가 맞다면 그 노숙자는 돈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돈이 많은 노숙자였나? 아니, 돈이 많은 노숙자라는 것부터가 모순이었습니다. 만약 박 매니저의 말대로 돈을 뿌리며 행패를 부린 거라면 그자는 노숙자가 아니라 변장한 갑질 고객이 아닌가. 하지만 박 매니저의 보고는 불청객이자 노숙자 취급이었다. 둘 중 하나다. 그 노숙자가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박동훈 매니저가 거짓말을 나에게 하고 있거나. 이민수 사장은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의심을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태블릿 PC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 접속. 로비. 섹터 1-A. 타임라인 15시 30분. 고화질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행동은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2배속으로 돌려보았습니다. 노숙자가 박 매니저와 대화를 합니다. 노숙자가 품에서 지갑을 꺼내려 합니다. 그 순간 박동훈 매니저가 그 손목을 거칠게 내리칩니다. 탁! 소리는 없었지만 이민수 사장의 눈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갑이 떨어지고 돈이 흩어집니다. 박 매니저가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매니저가 쳐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민수는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동훈!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민수 사장은 이 배신자를 당장 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CCTV 속에 자기 자신이 등장합니다. 노숙자가 그에게 절박하게 외칩니다. 민수야, 저자가 내 손을 쳤소. 하지만 CCTV 속의 이민수는 노숙자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매니저의 거짓 보고를 듣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CCTV 화면 위로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이민수 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아, 속인 게 아니었어. 박동훈은 나를 속인 게 아니야. 그는 나의 철학을, 내가 그토록 원했던 수준과 격을 지키기 위한 깔끔한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했던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박동훈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민수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가장 충실한 도구였습니다. 진짜 괴물은 바로 나였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자신이 괴물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블릿의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그 노숙자의 얼굴, 검댕이 묶고 헝클어진 가발. 그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넘겼습니다. 노숙자가 절박하게 민수야 라고 외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름진 눈과 그의 아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 이민수 사장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은 그가 어릴 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혼내면서도 가슴 아파하던 단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민수 사장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블릿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민수는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물이 되어 자신의 철학으로 처리하라고 명령한 그 쓰레기가 노숙자가 아니라 자신을 낳고 키우며 이 천지간을 물려준 아버지였음을. 그는 미친 듯이 CCTV를 다시 감았습니다. 후문, 섹터 C-4, 경비원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모습. 후문, 음식물 쓰레기통, 내동댕이 쳐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막내 직원이 수풀을 건네는 모습. 이민수 사장의 울음소리가 순간 뚝하고 멎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천천히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두 개의 영상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차가운 바닥에서 아들의 직원이 건넨 수풀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버지. 다른 한쪽에는 화려한 로비에서 VIP 손님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박동훈 매니저. 이민수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얼음보다 차갑고 지옥보다 깊은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민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곤 박동훈 매니저의 CCTV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박동훈. 그리고 나. 우리의 수준과 격이 무엇이었는지 내일 이 천지관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내가 직접 증명해주겠다. 그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러 뛰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와 보안 팀장에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차갑고 치밀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박동훈을 함께 심판대에 올린 처절한 속죄의 무대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민수 사장은 비싼 구두가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지하 1층 직원용 후문 비상계단까지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후회, 자기 혐오의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육중한 철문을 박차고 시멘트 바닥에 엎어져 있을 아버지의 찢어진 외투 자락이라도 붙잡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철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차가운 시멘트 벽에 쿵 하고 기댄 채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아들이기 전에 천지관의 시스템과 효율을 신봉하는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뜨거운 피가 아닌 차가운 이성이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뛰쳐나간다면 나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저 뱀 같은 박동훈은, 아니, 박동훈을 만든 나는. 이민수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로비, 섹터 1-A. CCTV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쓰레기처럼 끌려나간 그 자리를 박동훈 매니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님들에게 가장 온화하고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악마 새끼. 아니야. 자신의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놈은 악마가 아니야. 저놈은 나야. 저놈은 나의 철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야. 이민수 사장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울며불며 뛰쳐나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 라고 외치는 것은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총극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박동훈에게 당신이 이겼소라고 인정하는 패배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가장 격 떨어지고 수준 낮은 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후문으로 끌려나간 바로 그 시각. 후문, 섹터 C-4.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시멘트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모습. 그리고 끼익 철문 틈으로 막내 직원이 공포에 떨면서도 따뜻한 수프 가방을 건네는 그 모습을. 이민수 사장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독한 자기 혐오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민호는 영상 속 막내 직원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었어. 아버지의 천지관은 아직 죽지 않았었어. 내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을 뿐이야. 그의 가슴 속에서 경영자 이민수가 죽고 아들 이민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그 둘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았던 아버지의 정신을 되찾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민수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동훈. 내가 감히 이 수준과 격을 논했겠다. 내일 내가 너와 그리고 나의 진짜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천지관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증명해주겠다. 그날 밤 천지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VIP 전용 병동. 이민수 사장은 개인 비서만을 시켜 아버지 이강진 회장을 비밀리에 모셨습니다. 더러운 외투는 벗겨졌고 시멘트 바닥에 쓸린 손바닥과 무릎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후문에서 끌어안았던 그 수프 가방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병실 문 앞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몇 시간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 이강진 회장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등을 돌린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아들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였더냐? 나를 처리하라고 깔끔하게 명령한 것이. 이민수 사장은 바닥에 이마를 쿵쿵 피가 나도록 찧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죄송하다는 흔한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수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울부짖었다. 예.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명령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쓰레기라 불렀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몰라본 무료자입니다. 그때서야 이강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령 두려운 것은 내가 이 아비를 몰라본 것이 아니다. 내가 정작 무서운 것은 내가 40년 전 비 오는 시장 바닥에서 이 아비를 짐승처럼 쫓아냈던 그 식당 주인의 눈, 그놈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는 게다. 그 한마디가 이민수 사장의 심장을 수천 조각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평생을 경멸했던 바로 그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민수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눈물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눈 제가 제 손으로 뽑아버리겠습니다. 제 안에 살고 있던 그 괴물. 제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지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박동훈 그 자와 함께 공개적으로 처형하겠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제게 기회를 단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잘못 끼운 첫 단추, 제 손으로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일 단 한 번만 더 저의 쓰레기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아들의 처절한 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살기 위한 참회였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말없이 아들이 가져온 어제의 찢어지고 더러운 외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지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자신의 개인 비서와 보안팀장을 새벽 5시부터 호출했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오늘 오전 10시 정각, 로비의 모든 전광판과 스피커의 마스터 권한을 내 개인 태블릿으로 연결해 두게. 그 어떤 방송사고도 용납 못하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동훈 매니저에게 자신의 속죄의 무대로 초대하는 마지막 함정을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박 매니저. 어제 일 처리는 아주 효율적이고 인상적이었소. 보고받았소? 그 막내 직원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지. 오늘은 내가 중요한 외부 화상 회의가 하루 종일 있으니 박 매니저가 직접 호텔의 격이 무엇인지 그 막내놈에게, 그리고 어제 그 불청객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오. 나는 박 매니저의 수준을 믿습니다. 이 문자 한 통. 이것이 이민수 사장이 박동훈에게 스스로 괴물임을 증명하라고 건넨 칼자루였습니다. 박동훈 매니저는 이 문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확인하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박동훈은 문자를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크아, 봤지? 봤어? 사장님이 나를 신임하신다고. 본보기를 보이라고 하셨어. 본보기를? 어제 그 배신자 새끼 막내 직원. 그리고 그 노망난 영감탱이. 사장이라는 목줄이 풀렸다고 착각한, 아니 사장의 총애를 받는다고
오만해진 박동훈 매니저는 오늘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막내 직원의 멱살을 잡고 로비로 끌고 나왔습니다. 내 놈 오늘 잘 봐둬라. 감히 사장님의 철학을 거스른 쓰레기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오전 10시 정각. 어제 그 노숙자가 다시 로비의 정문을 통과해 더 임페리얼, 자신의 처형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진 회장이었습니다. 박동훈 매니저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막내 직원의 머리채를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강진 회장을 향해 소리치며 이 망할 노망난 영감탱이가 내 놈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오늘은 사장님도 본보기를 보이라 허락하셨다. 오늘은 내 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박동훈 매니저는 어제 뺨을 때리려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단단하게 말아쥐었습니다. 그것은 폭행을 넘어선 살이었습니다. 그가 이강진 회장의 얼굴을 향해 그 단단한 주먹을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 삑! 로비의 모든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쿵! 로비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처럼 주먹을 치켜든 박동훈과 눈을 감은 이강진 회장을 비추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대형 전광판이 파지직 소리를 내며 일제히 어제 15시 30분 로비 섹터 1-의 CCTV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동훈이 이강진 회장의 손목을 내리치는 바로 그 장면이 소리 없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자신을 비추는 조명과 자신의 범죄를 틀고 있는 전광판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암흑 속 스피커에서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동훈 매니저. 격에 맞게 본보기를 보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동훈 매니저는 자신의 손목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 얼음으로 붙잡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저 어두운 2층 난간,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삑! 로비의 모든 스피커가 터질 듯한 하울링을 내뿜었습니다. 쿵! 수백 개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로비는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의 동요하는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무대처럼 켜졌습니다. 그 빛은 아버지를 향해 야수처럼 주먹을 치켜든 박동훈과 그 앞에 선 이강진 회장을 정확히 비추었습니다. 박동훈 매니저는 주먹을 든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 연극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지직! 암흑 속 로비의 모든 대형 전광판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 화면에는 소리 없는 영상 하나가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내용. 어제 15시 30분 로비 섹터 1-A. 박동훈 매니저가 노숙자 이강진의 손목을 거칠게 내리치는 장면. 지갑이 떨어지고 5만 원권 지폐가 바닥에 흩뿌려지는 바로 그 장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얼어붙은 박동훈. 그의 뒤편 전광판에서 소리 없이 반복되는 그의 어제 범죄. 이 기괴하고 충격적인 광경에 로비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어제 그 노숙자? 세상에, 박 매니저가 손을 친 거였어? 전광판 누가 튼 거야? 박동훈 매니저는 자신을 비추는 조명과 자신의 죄를 틀고 있는 전광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광기 어렸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암흑 속 스피커에서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그의 주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동훈 매니저. 격에 맞게 본보기를 보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동훈 매니저는 그제야 이 모든 쇼를 기획한 자가 이민수 사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총애했던 사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공포는 순식간에 악에 바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박동훈은 어두운 2층 난간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사장님께서 시키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의 절규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장님이 시켰다고? 박동훈은 자신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기라도 하듯 광기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 거냐? 그리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막내 직원을 발로 툭 찼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도 내가 팼다. 왜냐고? 사장님의 철학이니까. 수준과 격을 지키라고.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본보기를 모이라고. 사장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박동훈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대체 괴물을 만든 자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박동훈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이민수 사장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주범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가 어두웠던 2층의 중앙 계단을 비추었습니다. 또각, 또각. 어둠 속에서 이민수 사장이 마이크를 든 채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광기에 차 자신을 노려보는 박동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 바닥에 쓰러진 막내 직원을 지나 자신의 아버지 이강진 회장 그 앞에 가서 멈춰 섰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 모든 손님,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상영되는 CCTV 앞에서 이민수 사장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쓰레기라 불렀던 그 노숙자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이크를 통해 뱉은 첫 마디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민수는 말했습니다. 박동훈 매니저. 내 말이 맞다.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동훈 매니저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민수는 천천히 허리를 들며 CCTV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내가 수준과 격을 따지면 이 호텔에 정신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내가 말한 괴물. 그게 바로 나다. 이민수 사장은 마이크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버지 이강진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수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를 쓰레기로 만들고 처리하라고 명령한 페류나다. 아버지, 회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동훈 매니저의 얼굴이 광기에서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누구의 멱살을 잡았는지,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동훈 매니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참회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범을 단죄하려는 어른보다 차가운 심판자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동훈, 나는 나의 죄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너의 죄를 물을 차례다. 너는 명령을 따른 게 아니다. 너는 이민수 사장의 손가락이
로비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막내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경악과 탄식은 박동훈 매니저의 귀에 지옥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광기 어렸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 부르며 주먹으로 처리하려 했던 저 노숙자가 이 천지관의 창업주 이민수 사장의 아버지 이강진 회장이었다는 것을 쿵! 박동훈 매니저의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머리가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닿았습니다. 박동훈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눈이 삐어서 회장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는 용서를 빌기 위해 이강진 회장을 향해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닥쳐! 이민수 사장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가 박동훈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참회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범을 단죄하기 위해 돌아온 냉철한 심판자였습니다. 박동훈.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미는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동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박동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비굴한 무릎으로 스스로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만천하에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더 이상 박동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어 로비 바닥에 뺨이 부은 채 주저앉아 울고 있는 막내 직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사장으로서 마이크를 든 손이 아닌 자신의 맨손을 그 막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게. 막내 직원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민수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그 직원을 단단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비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그 직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민수는 마이크를 다시 입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천지관에는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다. 한 명은 나의 잘못된 철학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악의와 폭력을 즐긴 괴물.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곁에 선 막내 직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나의 잘못된 철학이 짓누르는 공포 속에서도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진정한 철학을 지켜낸 영웅. 이민수 사장은 다시 자신의 아버지 이강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효율과 격이 호텔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하나가 제가 쌓아올린 모든 시스템보다 이 천지관을 더 위대하게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자신의 고백을 마쳤습니다. 그는 막내 직원을 아버지 곁에 세워두고 다시 무릎 꿇린 죄인 박동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동훈. 박동훈은 고개를 들며 마지막 애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가족이 있습니다. 이민수는 그의 말을 얼음처럼 자르며 말했습니다. 첫째. 너는 오늘 이 시각부로 천지관에서 파면이다. 사장님! 둘째. 너는 너의 허위 보고에 대한 업무 방해죄. CCTV 화면을 가리키며 이 영상에 담긴 폭행 미수죄. 막내 직원을 가리키며 그리고 직원 폭행죄.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오늘 즉시 형사 고소될 것이다. 안 돼! 안 돼! 이민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나의 속죄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너의 그 수준 낮은 행태. 오늘 이 CCTV 영상과 나의 이 공개 참회 영상 전부를 대한민국 모든 호텔 협회와 서비스 인력 교육원 전체의 공식 자료로 배포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민수 사장이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는 속죄이자 박동훈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이 업계에서 추방입니다. 너는 이 천직관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다. 박동훈 매니저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쿵, 쿵 찌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경비팀! 어제 내가 명령했던 대로 저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해. 이번에야말로 진짜였습니다. 경비원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를 때리고 천지관의 얼굴에 먹칠을 한저 괴물을 양팔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동훈의 절규 섞인 비명소리가 로비 너머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고 전광판의 CCTV 영상도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중앙처럼 되어버린 그 자리에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한 아들, 이민수 사장,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아버지, 이강진 회장,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쩔 줄 모르며 서 있는 막내 직원. 이강진 회장이 드디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직도 죄인처럼 서 있는 아들, 이민수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강진 회장은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자신을 살렸던 그 영웅, 막내 직원의 앞에 가서 섰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박동훈의 절규 섞인 비명소리는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로비의 모든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전광판의 CCTV 영상도 꺼지고 다시 천지관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곳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과 손님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중앙 무대처럼 되어버린 그 자리. 세 사람만이 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심판을 기다리는 아들, 이민수 사장.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본 아버지, 이강진 회장.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쩔 줄 모르며 서 있는 막내 직원. 이강진 회장이 드디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그 첫걸음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강진 회장은 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강진 회장은 아들의 부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곧장 자신을 살렸던 영웅, 어제 자신에게 수풀을 건넸고 오늘 자신을 위해 뺨을 맞았던 그 막내 직원의 앞에 가서 섰습니다. 막내 직원은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회장님의 깊은 눈빛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저는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천지간의 창업주 이강진 회장이 자신의 그 낡고 더러운 노숙자 외투를 입은 채로 그 소물 센 막내 직원에게 천천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민수 사장만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수프나 뺨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이민수가 괴물이 되어 모두 죽여버린 그 천지간의 정신을 이 막내 직원이 혼자 지켜낸 것에 대해 창업주로서, 인간으로서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진은 허리를 들고 막내 직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진우입니다. 그래, 김진우. 그는 뒤를 돌아 처음으로 죄인처럼 서 있는 아들 이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아버지의 그 깊은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강진은 아들에게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예. 아버지, 듣거라. 저 자를 업계 퇴출시키는 것, 그것은 너의 속죄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저지른 오물을 내가 치우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 이민수 사장의 가슴을 다시 꿰뚫었습니다. 너의 진짜 속죄는 그는 옆에 선 김진우 직원의 어깨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 친구처럼 내가 바보 취급했던 그 진정한 가치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이강진 회장은 아들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로비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자신의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강진은 마이크를 쥐고 말했습니다. 천지관 가족 여러분, 나 이강진은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모든 직원이 술렁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인사 발령을 이 자리에서 공표합니다. 이강진 회장은 김진우 직원을 자신의 옆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부로 여기 김진우 군을 이 천지관의 모든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고 나 회장에게 직보하는 수석 매니저로 특급 승진시킵니다. 순간 로비의 모든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부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그 용기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김진우 직원은 어안이 벙벙하여 울기만 했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수 사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질투나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천지관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천지관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들의 효율 경영에 밀려났던 아버지의 옛 동료 김 부사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와 고객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더 임페리얼의 가장 비싼 로열 코스 메뉴 옆에는 40년 전 이강진 회장이 시장에서 팔았던 그 5,000원짜리 따뜻한 국밥이 천지간 창업주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수 사장은 자신의 그 화려한 캐시미어 코트와 비싼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 아버지와 김진우 매니저가 숲으로 만났던 그 후문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가장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매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시킨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택한 첫 번째 근무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땀으로 젖은 작업복을 막 벗은 이민수 사장. 그는 탈의실에서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하지만 평범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인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이 그토록 격을 따지던 1층 레스토랑 더 임페리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수석 매니저가 된 김진우가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어쩐 일로? 이민수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매니저. 지금은 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구석진 평범한 2인용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았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정중하게 받아들고 자신이 구식이라며 비웃었던 그 메뉴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천지관 창업주 스페셜 하나 주시겠습니까? 김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5성급 호텔의 최고급 은쟁반 위에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5,000원짜리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정중하게 놓였습니다. 이민수 사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아버지가 빗속에서 그토록 먹고 싶었을 그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조용히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민수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진 회장이 그의 맞은편에 말없이 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국밥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국밥을 먹고 있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민수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국밥 그릇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빗속에서 느꼈을 그 서러움과 따뜻함을 그는 비로소 아들로서 손님으로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의 외형이나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 안에 가장 귀한 진심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